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효성고등학교 2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성고등학교는 지난 10월 8일날 시험이 치러졌고요. 우리 출판사는 천재과학 독서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자, 기존 효성고는 항상 교과서 중심의 시험을 출제를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부터,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지난 1학기 우리 문학 시험부터는 조금씩 타이피를 해서 외부의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2학기 들어서 독서 시험은 정말 가장 처음으로 외부의 비중이 교과서의 비중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교과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범위가 딱 3개 지문만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단원에서 2개 지문, 그리고 4단원에서 하나의 지문. 사실 4단원에서 원래 예상은 조금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당 부분은 기말고사로 빠졌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신에 자, 수업 초반부터 전부 다 우리 학평 기출이었던 외부 지문의 비중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개의 그 외부 학평 기출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9개 정도의 지문에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많지도 그리 적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규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적절한 규모의 시험 범위라면 난도를 높일 법도 하지만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실제 문항 개수는 어떻고 배점은 어떤 패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만 출제를 한 것은 9개의 문항이고 외부 지문이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주어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던 외부 지문이에요. 당일날 처음 선보이는 외부 지문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달달달달 준비를 하게 되면 교과서 못지않게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그러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있네요. 그리고 교과서와 외부 지문을 믹스해서 출제한 내용이 딱 한 문항 나와 있네요. 전체 25개의 문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고 2학년의 특이사항은 1학년 때도 그랬지만 문항당 배점이 좀 적어요. 그래서 2.8점, 2.7점 혹은 3.2점 3.7점 이런 식의 4점을 넘기는 그런 배점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틀리더라도 90점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등급과 등수에는 영향이 있진 않겠죠. 자,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땐 이번 시험 쉬웠던 이유 확인이 되네요. 인문 분야가 그래도 비중이 컸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세문항,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가 아무래도 우리 과학 중점반이 있는 학교답게 우리 6개의 문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 또한 경제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골고루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역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골고루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배점과 난도를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4점대의 배점이 있는 문제는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 서술형 세문항이 전부 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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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의 배점이고 전부 다 나머지는 이제 3.6, 3.3 혹은 2.7, 2.8 이런 식의 패턴이라서 배점을 누가 더 적은 걸 틀리느냐, 작은 걸 틀리느냐에 등수가 달려있는 그런 치열한 박빙의 우리 경쟁이 치열한 그런 박빙의 학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시고 난도를 보시더라도 제가 좀 짜게 줬을 수 있겠지만 이게 옳다고 봅니다. 난도가 어려운 문제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전부 다 쉬웠고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한맥 국어에서 열심히 대비를 하셨다 한다면 100점 얼마든지 가능했던 시험이고 우리 학원에서 100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 틀린 친구도 많고 2개 틀린 친구도 있는데 자, 2개부터는 사실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 잔실수를 여러분 이제 만들어서는 안 되는 등급이에요. 그럴 만큼의 레벨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잔실수를 만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철저한 복습과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우리 효성고 2학년에 포커스를 맞춘 피드백을 드리게 되면 너무 과잉 추론과 과잉 해석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빠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주어진 근거에 입각해서 좀 멀리 바라보고 혹은 묵시적인 내용까지 내가 추론하는 게 참 필요하지만
조금 너무 과잉으로 치우쳐서 너무 멀리 가거나 안 해도 될 생각까지 불어하는 경향의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실제 수능 모의고사는 다 잘 보거든요. 하나 정도 틀리거나 혹은 1등급 정도는 잘 사수를 하는데 자꾸만 내신에서 이렇게 감점이 소폭소폭 나타난다는 건 쓸데없는 과잉 해석이 난무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상세 문항들 한번 구성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는 내용일지 파악 위주의 평이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먼저 이 좌측에 있는 것은 DNS 스푸핑이라고 하는 IP 주소를 우리 활용을 하여 이제 위조 사이트로 스푸핑, 위조 사이트로 잘못 접속이 되게끔 유도하는 그 사이버 범죄 행위거든요. 그 녀석의 그 원리, 과학기술 원리를 살펴보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았고 지문과 문장과 그리고 문단 전체를 꼼꼼하게 요약하는 훈련을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틀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OX만 꼼꼼히 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르누아르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일치 역시도 전혀 어려운 바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서 중간중간 OX 하시고 꼼꼼하게 왜 틀리고 왜 맞았는지만 보시면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누차 학생들한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던 것은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8번 문제는 지금 동의미의어 사실상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전혀 다른 단어를 골라내셔야 돼요. 소리만 똑같고 사전적인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로 보셔야 되고 혹은 이 녀석이 문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21번은 가장 많이 우리가 풀어봄직한 문맥적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 어휘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늘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기본 베이스는 이 단어 뜻이 뭐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고 학생들과 약속을 해서 아예 수업 시간에 핸드폰 꺼내서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사전 앱을 깔라고 지시를 했고 전원 깔고 이제부터 자잘자잘한 단어들 전부 다 찾고 메모를 해라, 받아 적고 그 정도 하는데 여러분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여러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해당 단어의 뜻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온전하게 숙지를 하셔야 여러분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문단, 문장 다 내 것으로 장악할 수가 있어요. 즉 쥐고 흔들어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문을 내 것으로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절대 잔실수 만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자, 보기에 사례가 자꾸만 제시가 됩니다. 이걸 토대로 본문에 이제 밑줄을 그어놓은 기억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혹은 뭐 가든 나든 특정 핵심어가 있어요. 아니면 핵심 구절이 있겠죠. 즉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해당 핵심어나 핵심 구절의 문맥적인 의미를 네가 한번 풀어봐.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저는 제법 수능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쉬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즉 어떤 패턴이냐? 기존 효성고가 내신 위주의 시험을 정말 내신 시험에서 많이 냈는데 그냥 해당 구절이 무슨 뜻이야 라고만 묻지 않고 자, 사례를 투척을 합니다. 해당 사례를 읽고, 즉 사례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사례예요. 가령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합의례라고 하는 집회랑 관련된 사례를 좀 재구성하셨고 5번 또한 우리 지금 이 위조 사이트, DNS 스푸핑과 관련된 위조 사이트로 스푸핑이 되는 그 사례를 하나 만드셨어요. 해당 사례를 통해서 윗글에 제시된 내용 일치를 네가 한번 추론을 해서 엮어서 풀어봐. 이 해당 사례에 입각해서 이 사례에 녹여서 해당 지문에서 출제된 이론들을 잘 한번 풀어봐. 사례를 옳게 해석하는지 틀리게 해석하는지를 묻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본문에 대한 장악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잘 읽고 풀어내는 문해력도 더 중요할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총평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이 너무나 쉬웠다. 그리고 배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개 틀려도 91점이 넘는 학생도 있습니다. 3개를 틀려도 죄다 2.7점을 틀려버리면
90점을 넘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90점을 넘었다고 안주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여러분 3개씩이나 틀릴 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틀리실까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자꾸 포장하지 마시고 90 넘었으면 된 거지. 난 열심히 했어. 자꾸 거기에 자화도치 되지 마시고 왜 3개씩이나 틀렸을까? 나는 왜 오답에서 자꾸만 허우적거릴까? 정답에서 이탈이 되었을까? 그 원인의 분석을 하시고 그 원인을 다시금 재발하거나 재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꾸만 정답적으로 궤도를 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시험은 기존 패턴하고는 좀 더 다르게 교과서 시험 범위의 비중이 줄고 외부 학력평가 기출 비문학이 많이 늘었고 해당 학력평가 비문학 기출 지문이 제법 어려운 편이었어요. 즉 결과적으로 시험은 쉬웠지만 그만큼 대비를 해서인 거고요. 해당 지문들 자체는 난도가 제법 높은 녀석들이었죠. 그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휘의 사전적 그리고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들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시험 당일에 선보이는 낯선 외부 지문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평이한 난도였기 때문에 100점이든 하나 정도 아쉽게 틀리는 쪽에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2개 이상 틀리고 서술에서 실수하고 그런 실수는 이제 그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1등급 컷을 96점으로 잡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96점 이상 서술 평가까지 여러분 최종 점수가 96 이상인 학생들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시험으로 그것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기말은 훨씬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런 패턴으로 안주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97, 98 그 이상으로 혹은 100에 가깝게 만드셔야 되고 자꾸만 잔실수로 어휘 틀렸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앞으로의 준비 방향 한번 가보죠. 고난도로 굉장히 상향 조정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말고사가.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맥국어 다니는 효성고 1학년, 2학년 또 다른 학습교 학생들도 모두 다 시험 범위 잘 알려주고 바로바로 공유해줘서 선생님도 정말 편하게 우리 더 그리고 안전하게 자료를 만들고 미리미리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 대비하기도 좋고 저도 수업 준비에 더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빠른 전파가 필요한데 그 부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분 빠르게 파악한 만큼 이번에는 회차가 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빠르게 우리가 가야 하는지라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열심히 여러 번 학습하고 클리닉 빠지지 마시고 자꾸 연락 안 돼서 잠수 타고 주절되고 그런 일 이제 그런 아이 같은 모습 그만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저를 귀찮게 하고 붙으셔야 되거든요. 또 오고 또 물어보고 자꾸만 매달리고 질문하고 잡아채는 그런 식으로 독하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3학년 1학기 전에 2학기 기말 이제 하나 남았어요. 3학년 1학기 때는 사실 내신이라고 해봐야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으로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반복학습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자, 반복학습을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아마도 기말고사가 어려워지는 데에는 이 녀석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당일에 처음 선보이게 되는 낯선 외부 지문이나 혹은 비문학의 난도를 높이겠다고 문학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 문학과 결부지어서 문제를 냈거든요. 다음 기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는지라 당일에 처음 듣도 보도 못했던 외부 지문, 외부 학술 글, 외부 비평 글, 혹은 외부 신문 기사문, 혹은 외부 문학 작품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돼서 외부 지문의 난도가 확 고난도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런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는 다 틀리는데 이런 무책임한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저희 한맥국어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자, 내신 특강이든 정규 수업이든 특히 정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문해력을 정말 강화하셔야 돼요. 내신 특강이라는 건 내신 범위에만 집중해도 바빠요. 어느 세월에 나의 문해력과 나의 내공과 나의 기량을 그 시간에 끌어올리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강화해주시고 꼭 여러분 정규 수업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초 내공이 올라가야 낯선 지문이나 작품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휘나 난해한 한자성어 문제 여러분 잘
대처하셔야 되고 해당 녀석들은 실제 배점도 높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제일 곤란한 게 산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어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난해한 녀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자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는 없어도 필수 한자들은 모양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쓰인다는 건 여러분 예측하시고 잘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을 많이 강화하시려면 역시나 정규 수업과 평상시 여러분 습관화된 공부, 습관화된 문제풀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꼭 유념해주세요. 자, 주어진 시험 범위에 포함된 어휘나 한자어, 한자성어, 문장, 문단별 핵심 요약. 자, 이 부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한테 많이 혼나고 많이 남아서 하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그런 부분을 먼저 덤비시고 먼저 달려 드셔야 되거든요. 문단 요약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두 줄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내 것으로 씹어드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면화시키고 체화시키려면 여러분 구조도도 그려보시고 개념도도 만들어보시고 때로는 어떤 생물이나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그림을 토대로 어떤 유형의 배치와 구성이 있구나, 그리고 내용일치가 어떠하구나,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요약을 통해서 내 것으로 단권화 하셔야 됩니다. 써머리를 만드시고 반드시 씹어드셔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문을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도로 꼬든 특히 제가 어렵게 내든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데 특히나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최근에 환율의 오버슈팅 여러분 많이 힘들어했는데 자, 열심히 우리 여러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들었다 놨다도 해보고 또 문제가 쉽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 틀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번 기말 시험에는 역시나 벌써 시험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그리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또 물어봅니다. 해당 부분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시고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될지, 실질, 이자율이 뭐고 실질, GDP가 뭔지, 그리고 명목 GDP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꼭 유념해주세요. 그래서 해당 문단과 문장 요약하시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고 뜻 적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도 모르면 질문하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에 꼭 여러분 길들여지시길 바랍니다. 5번, 이번에 서술형을 틀리신 친구들이 한 두세 분 계세요. 여러분 두세 분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항상 서술형 만점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게끔 요구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대비도 시키지만 이번에 서술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서술형에서 언급하는 사항을 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번호를 매기세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해당 번호를 누락하게 내가 기술한 건 없는지 점검하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안 틀리고 잘 맞히는 우리 정말 잘하는 학생이 알려준 이 조언에 따르면 자, 본인이 속도가 느려서 처음에는 기껏 완벽하게 써놓고도 옮겨 적다가 종이 쳐서 감점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뼈아픈 경험 덕분에 이 친구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무조건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시험지도 아니라 답안지에 그냥 써버리기 시작한대요. 펜으로 써야 할 때 여러분 틀리면 우리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수정 테이프 필통에 넣는 것도 시험 대비입니다. 그런 거 소홀하게 여기시는 학생들 자꾸 감점 당하시고 등급에서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 만들지 마셔야 돼요. 글씨도 자꾸 써버릇해서 개발 나오지 않게끔 예쁘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서술형의 조건을 자꾸만 이번에 빠뜨려서 틀린 학생들이 많아요. 틀린 부분을 꼭 언급을 하고 해당 부분을 옳게 수정해봐 라는 서술형이라면 틀린 부분부터 쓰세요. 그리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까지 쓰셔야 되는데 후자만 썼어요. 이러이러하게 고친다. 여러분 그렇게 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헷갈려서 문제에서 그걸 말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주의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수정사항만 됐던 묻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정말 이것만 써야지 되고 다른 것까지 쓰면 감점할 거야 라는 멘트가 없는 이상은 이래해서 틀린 것부터 여러분 이 출제자에게 인지를 시키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녀석을 어떻게 고쳐 나갈 건지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게 그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못 봤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나요? 라고 하시지만 그건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잘못된 해석을 한 겁니다. 반드시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다시금 이런 반복된 실수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유념하고 신경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 또한도
기말 내신 대비와 정규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 여러 번 공유하고 잘 대비를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많이 어렵겠지만 철저하게 서로 대비해서 좋은 결과와 좋은 등급으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